안녕하세요. 영어 사운드를 파헤치는 남자 영사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찌끄려볼 주제는 영어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예전 영상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에 오디오 트랙만 뮤트를 하신 다음에 그 영상에 한번 본인이 만든 소리들을 하나하나 넣어보시라.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제가 드렸던 조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없길래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찌끄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영상들은 전부 다 전체 훗이에요. 저에게 넘어오는 동시녹음 소스가 됐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수음이 되어진 소스는 있었으나 그 소스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다 만들어내야 된다. 간혹 가다가 믹싱을 맡기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상업 영화의 퀄리티가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상업 영화의 퀄리티는 좋은 장비, 좋은 마이크, 좋은 레코더, 그리고 가까운 거리, 그리고 정확한 각도에서 수음이 되어진 소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믹싱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듣는 그런 좋은 사운드로 나오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내 사운드의 퀄리티는 그 비율만큼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렇게.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장면, 여기 봐보시면은 이 여자 주인공 분께서 무언가를 끼적이면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일본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하철 소리를 제가 넣었습니다. 화면 전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화면 전환용의 또 다른 일본 지하철 소리, 요 두 개를 딱 섞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될 때 그 소리가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연필로 끼적이는 소리를 제가 또 굳이 또 땄답니다. 들리지도 않을 텐데 제 나름대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철이 이렇게 이 시골역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이 전철, 그리고 요 멀리 요 남자분께서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분이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요 표지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남자 주인공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피해주는 요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하나하나 다 깐 겁니다. 어떤 식으로 깔았냐? 먼저 지하철 진입 소리, 문 닫히고 지하철이 떠납니다. 지하철이 떠나는 소리, 그리고 일본 한여름에 매미 소리가 좌욱한 그 시골 동네 앰비언스 얘도 썼고, 그리고 얘는 낮에 골목길 소리, 한적한 어떤 이 시골 동네의 낮에 골목길 소리 얘도 썼고, 그리고 역 안의 소리, 요런 애들도 너무 세면 안 돼요. 최대한 죽이되 이 공간 내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트랙들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앰비언스만 듣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 발자국, 여기 먼저 보여지는 요 남자분의 발자국 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었죠. 만든 거는 UVI의 워커2 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요런 운동화 재질로 걷는 소리로 해줘. 요 미디 찍어놓은 요 타이밍에 맞춰서 떡떡떡떡떡 따각따각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이 남자분께서 운동화를 신고 이 아스팔트 바닥을 걷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자분이 발자국 소리가 가장 커지는 이 구간을 어떻게 제가 땄냐면은 여기 봐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표지판에 이 남자분께서 딱 들어오는 요 구간이 있어요. 여기 봐보면은 여기 들어왔죠. 지나가죠. 그래서 요 표지판에 반사가 되어진 이 남자분을 보고 아, 이 구간이 제일 볼륨이 크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빠지는 패니까지 딱 이렇게 주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분의 발자국도 이런 식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분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도 먼저 발자국 먼저. 그리고 옷 매무새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자에서 이렇게 덜컥덜컥거리면서 움직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생활 소음들, 이것도 없으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후시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만 따고 가요. 대사만 따면은 진짜 어색해집니다. 이 사운드에 5세트가 있거든요. 먼저 대사, 폴리, SFX, BGM, 앰비언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빠져도 되는 거는 BGM인데 나머지 4세트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4세트가 빠지게 되면은 진짜 어색해집니다. 사운드가 그냥 무음이 되니까. 영상에서는 행동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은 청중들은 뭐야? 왜? 뭐지? 물론 설명은 못하지만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4종신기 대사, 폴리, SFX, 앰비언스 이 4개는 무조건 다 까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4개의 트랙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들어내고 이거를 하려면은 전체 우시인데 이 4개의 트랙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시 녹음으로 자꾸 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 녹음으로 답을 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와 각도입니다. 마이크와 화자와 그러니까 배우 간의 거리와 각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거리와 각도가 또 틀어진 거를 믹싱으로 자꾸 또 답을 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사운드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믹싱의 결과는 결국 좋은 소스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좋은 소스를 가질 수 있어야만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나쁜 소스를 좋게 만드는 것이 믹싱의 목적이 아니고 좋은 소스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믹싱의 목적인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전체 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진행을 하셔야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얘기로 돌아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소리도 당연히 여기 화면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딴 거예요.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옷 매무새 하고 남자 주인공분의 슬리퍼 소리까지 여기에 이제 앰비언스까지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운드는 영상에 보여지는 모든 소리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으면은 청중들이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거나 의아함을 느끼거나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 디자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량을 100% 발휘를 할 수 있는 미디어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